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우리 증시 환율이란 악자의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 상황부터 확인을 해주실까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 6.98포인트 하락한 1939.71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94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인 여파로 개장 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사흘 연속 매도 공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예상외로 이 환율 복병에 국내 증시가 발목을 잡혔는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특히 자동차주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 네, 그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원화 강세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차, 이른바 자동차주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증권사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내서 수익성 확보가 올해 최대 과제로 떠오른 현대차는 최근 3거래일간 주가가 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4조 4천억 원, 또 1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경기 침체 여파에다가 또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8,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줄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4분기 10.1%에서 8.1%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만 원 선을 이미 내준 상황인데요. 기아차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이 줄이고 있죠. 네, 기아차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042억 원에 그쳐서 전년 4분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3.6%로 전년 동기의 7.5%보다 무려 3.9%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기아차의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진 것은 연결 기준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새해 4거래일간 하락한 기아차 주가는 10%가량 빠졌는데요. 하나증권이 기아차의 목표 주가를 9만 4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낮추는 등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저 현상의 장기화가 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와 맞붙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어제 또 삼성전자 또 하락세가 또 눈여겨졌는데 140만 원을 좀 무너졌었죠. 그게 또 애플 실적에 대한 그런 쇼크로 인한 것이다라고도 하지만 이게 환율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2개월여 만에 그 140만 원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3.18% 내린 137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 나흘 연속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4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11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138만 4천 원 이후 2개월 만입니다. 매도 물량은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쏟아졌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BNP 파리바 증권 등을 통해서 26만여 주의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최근 미국 애플 주가 급락으로 IT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엔화 강세 현상, 또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기업 설명회에서도 환율 하락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이 3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갤럭시 포 등 그 신제품 출시를 앞둔 만큼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IT주와 자동차주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식시장을 이끌면서 전차군단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 환율이란 폭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좀 회복 가능할 걸로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그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 낮은 판매 증가율, 또 제한적인 신차 효과, 또 원화 강세에 따른 이익 전망치 하락 등 때문에 주가가 부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더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올해 크게 성장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 전망도 어두운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기아차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는 워낙 강세 여파 때문에 올해 큰 실적을 향상을 기대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환율 변수로 주가의 반등 여력이 크지 않은 현재로서는 단기 매매에 좀 의존하는 투자 패턴을 좀 보여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좀 유지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쯤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애플의 실적 부진은 업황 전체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그 리스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특유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제품이 혁신과 하드웨어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점은 오히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우리 투자증권에 따르면 애플의 그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작년 21.0%에서 올해 18.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2.2%에서 37.7%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또 갤럭시 S4 출시 등으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만큼 현재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차 군단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이 환율이란 재료로 수혜를 입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증권가에서는 어떤 쪽을 좀 수혜주로 꼽고 있나요? 네,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은 포스코, 또 롯데쇼핑, 신세계, 한국전력 등이 환율 변수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특히 엔화 부채가 많아서 환차익으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두산인프라코와 현대위아, 또 화천기공, 한국정밀기계 등도 엔화 약세에 따라서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업종별로는 내수와 금융업종은 또 중립, 또 항공업종과 유틸리티 업종은 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같은 경우 유통업종의 경우는 내수적으로는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 각종 그 규제 리스크와 또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